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연준 미팅이 있었고, 그날 이제 마무리에 이제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파월 의장 스피치의 영어 원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단어 하나 좀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뭐 그 동일한 내용을 약간 더 보강해서 3%에도 나갔어요. 3% TV에 나갔는데, 뭐 어찌 하다 보니까 3%에서 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뒤에 투자 전략 파트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연준 미팅의 가장 키 메시지는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것 같다, 이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냐라는 것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날 제가 그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저희 이제 채널에서 마생투에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가 그 설명드린 다음 날 나온 9월 22일 날 나온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영문 자료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 영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금년 상반기는, 영어로 한글로 해석할게요. 23년도 상반기는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었냐면 경기 침체가 안 온 거, no recession. 즉, 대다수의 어떤 컨센서스는 금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 했는데 서프라이즈는 경기 침체가 안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멜린치가 본 거는 금년 하반기의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higher for longer가 서프라이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금년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뭐였냐면 연준금리가 빠르면은 금년 한 4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금리가 고금리에서 오래 유지가 될 것 같고 내년 중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금리 인하가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금년 하반기 빠르면 4분기부터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한 거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higher for longer rate가 금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서프라이즈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의 함의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BOA가 보는 거는 이렇게 lower for longer, 저금리가 오래 지속된 것들이 결국은 2010년대 그리고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까지 그 다음에까지 만든 주식시장의 붐과 버블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거죠. 즉 지난 10년간의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결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황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higher for longer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higher for longer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얘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A, hard landing 리스크가 이제 쫙 커진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과하게 꽉 잡아서 오래 버티면 결국은 실물 경제의 충격파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하드 랜딩 리스크가 더 커진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년 상반기에 버스트,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연결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 폴 롱고가 된다고 했을 때 BO의 메린치가 본 거는 첫 번째는 하드 랜딩 리스크가 커진다. 두 번째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양호했던 것들이 한번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하드 랜딩이 될 가능성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쭉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이미 제 채널에서 수차례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네요. 한번 볼게요. 일드 커브가 원래 경기 침체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많이 역전됐다가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약간 역전된 폭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110bp였던 게 마이너스 67bp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 실업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점이 3.4였는데 지금 3.8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 소비 저축인데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 투자 부적격 채권들의 부도율이 1.6에서 3.2까지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딜링퀸시는 뭐냐면은 신용카드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0.8에서 1.2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자동차 할부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7.3까지 증가했습니다. 요런 것들이 하드랜드 리스크가 중요한데, 요거 한번 좀 그림을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크레딧 카드의 그 연체율인데, 연체율 보시면은, 여기가 나이 연령대별이거든요. 여기 빨간색 28세고, 여기가 70세 이상인데, 보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 전에 이렇게 카드 대출 못 갚는 사람들이 늘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요때가 연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인하하면서부터 쭉 이제 카드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이제 쭉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인데 요거는 자동차 할부의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연체율인데요. 90일 이상 연체율인데 여기가 검정 색깔 여기가 연준 금리를 인상을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쭉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현재 연체율 증가하는 게 특히나 이렇게 젊은 층 증가하는 연체율 레벨이 와우 2008년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 재무 상태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문이가 이게 독립서치인 아폴로 이코노믹스 자료를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동차 할부의 연체율이 2008년 근처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축을 오래 하니까 이런 각종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 오토 대출 같은 경우 와우 놀랍네요. 지금 거의 한 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오래 하니까 자동차 할부 금융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레벨을 보시면은 2007년 8년 레벨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입니다. 이자를 보시면 와우 엄청나네요. 여기가 연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인데 지금 22%입니다. 이거는 지난 한 20년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결국 긴축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카드 이자율도 굉장히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상업용 부동산을 국내로 대입한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잘 주목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사를 조금만 더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가 계속 긴축을 오래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데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다 동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일 거잖아요. 첫 번째, 경제가 좋아져서 임대가 잘 되거나 또 매각이 잘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되면 당연히 경제가 못 살아날 거니까 그 부분은 기대가 난망할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조달 코스트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이어 폴 롱고가 되면 금리 쉽게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조달 코스트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경상황이 안 좋으니까 임차라든지 부동산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버티면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하나씩 쓰러지겠죠. 근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MBS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모기지 채권을 만든 건데요. 이 모기 대출 관련해서 이자 불이행이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해외 자료다 보니까 제가 영어 자료 그대로 있는데 rising sharply,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최근에 이제 돈을 못 갖고 있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higher for longer라면서요. 만약에 이렇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도율입니다. 부도율 사이클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요거는 미국 전체 기업들의 부도율이고요. 요거는 짙은 색깔은 미국의 부적격 채권의 부도율인데, 모두 다 최근에 연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렇게 부도율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 채권의 부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어폴 롱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높게 계속 더 목을 챈다. 그럼 당연히 부도율 더 올라가겠죠. 그죠?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기 좀 있나요? 아까, 비오의 메리츠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 이제 좀 긴축을 하면서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더
올해 금리를 높게 이렇게 목을 딱 잡고 있으면 이게 더 악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하이어 폴 롱거라는 의미가 하드 랜딩 리스크가 커지고 또 상대적으로 어느 순간에 뻥 터질 리스크가 커진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마 의아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근데 지금 경제 멀쩡한 거 아니야? 경제 데이터 멀쩡한데, 저 양반은 경기에 이렇게 충격 올 여지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영어로 make sense,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할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제가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외 자료를 소개해 주는 거라는 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냐면은, 얘네들이 어떤 내용을 적어놨냐면, 방금 다시 또 메릴 린치 자료 돌아와서, respect the lag, 뭐냐면은, 긴축을 했을 때 실물경 충격은 시차를 두고, 온다는 거를 리스펙트니까 이해를 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economic growth is not linear. 즉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 온다 하면 이렇게 될까요? 자, 경제가 지금부터 그냥 쭉 나빠지다가 경기 침체에 갈 거로 기대하잖아. 이게 쭉 나빠지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이게 리니어, 선형성이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나빠지다가 딱 나빠지는 거를 선형성이라는데, 근데 여기는 란리니어래요. 선형이 아니래요. 즉 뭐냐면은 경제가 쭉 추세적으로 나빠지면 우리가 뭐는 게 예측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아니라 쭉 괜찮다가 갑자기 ปุ๊ 부러지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BO의 메린치가 보여준 거를 자료 보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12번 정도 경기 침체가 있었대요. 그런데 경기 침체 시작하기 그 전달의 평균 실질 GDP는 3%고 노미널 GDP는 7%였대. 즉 경기 침체가 시작하기 전달까지 경제는 멀쩡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밑에 데이터들인데요. 여기 쭉 데이터들은, 요 날짜들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달에 명목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여기 지난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12번인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물질, 명목 GDP로 기할 때 가장 낮았던 게 2.5, 플러스 2.5%네요. 플러스 2.5%를 제외하고, 코로나 팬데믹 전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장률 3% 이상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봐서는 이렇게 쭉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제가 쭉 괜찮다가 이제 축적되다가 뚝 이제, 부러졌다가 과거의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BO의 메린치는 하드 랜딩 리스크와 그리고 또 얘는 상반기 정도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통화정책이 하이어 폴 롱거가 롱거가 됐을 때 실제로 이런 영향이 지금 당장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쌓여서 결국 실물경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선형성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축적돼서 이게 이렇게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연준 미팅 날 그날 좀 제가 급하게 분석한 내용과 좀 거의 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하이어 폴 롱거라는 게 하드 랜딩 리스크가 더 키운다라는 얘기인데, 큰 그림에서 저희가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연준 스탠스가 하이어 폴 롱거인데, 그러면 여기서 투자,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데? 라가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게 주식과 채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를 보여드린 슬라이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S&P 500의 어닝 일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닝 일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일드가 우리가 PER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PER. 펄을 가지고 이렇게 역수를 취한 게 어닝 일드죠. 즉, 만약에 PER이 현재 20배면은 어닝 일드는 5%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PER이 30배다. 그러면은 5%가 더 어닝 일드가 낮아질 거고, 그리고 PER이 만약에 10배다. 라고 하면은 어닝 일드 어떻게 되죠? 10%가 됩니다. 즉, 주식의 어닝 일드는 밸류에이션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어닝 일드는 낮아지죠. 근데 미국이 현재 주가가 PER이 거의 한 20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닝 일드가 한 5%가 채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단기금 미국 채권, 근데 반면 채권금리는 지금 높게 오래 유지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금리가 주식의 어닝 일드가 더 높아지는 구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죠. 자, 볼게요. 이게 지난 30년 동안에 어닝 일드와 S&P 500의 어닝 일드와 S&P 어닝 일드와 그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한 건데요. 보면은 이미 8월 달에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어닝 일드가 이제 미국 단기 국채 금리에 비교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고 채권이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이어 폴 롱거가 되면은 계속 이 음의 영역에 더 오래 유지가 되겠죠. 즉 그만큼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볼게요. 재밌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어닝 일드가 높았을 때, 어닝 일드가 이렇게 3개월 미국 국채 금리보다 상당히 높았을 때 고점을 보면은요. 이때가 2003년 3월, 2009년 3월, 2000년 3월입니다. 즉 이때가 뭐냐면은 각 사이클별로 주식의 최바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세 상승을 했어요.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어닝 일드가 높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닝 일드가 높다는 건 주식이 되게 밸류에이션이 쌌었고 두 번째 경쟁이 되는 채권 금리도 되게 낮았다는 얘기예요. 채권 금리,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2009년 3월 때 이때가 주식의 대세 하락의 출발이잖아요. 이때 출발점 한번 볼까요? 이때 어닝 일드가 10이었대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PER이 몇 배냐면 S&P 500이 한 10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10배밖에 안 되고 반면에 이게 이 당시에 금리는 거의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한 10 정도 유지가, 이 차가 한 10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과거에 주가가 대세 상승에 진입했던 구간들이 모두 다 어닝 일드는 높고 금리가 낮았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주식에 대체되는 자산의 금리가 계속 높게 오래 유지될 여지가 있다죠. 그러면 현재 비슷했던 데가 언제냐면은 2000년에 IT 버블 그때 무너졌을 직전에 하고 비슷한 우연찮게도 비슷한 레벨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쉽게 안 빠진다면 이렇게 주식 대비 채권 매력이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이어 폴 롱거라는 게 결국은 고금리가, 그러니까 11월 달에 25p를 뭐 인상할 가능성이 한 50% 내외인데 어쨌든 이제 그걸 끝마무리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높은 고금리, 한 5% 중반 되는 고금리대에서 브레이크를 오래 잡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면 주식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끝나는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좀 낮은 구간이냐 높은 구간에 따라 저는 다르다. 이번처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레벨에서 동결이 좀 길게 들어가 버리면 과거의 사이클로 봐서는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 이렇게 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있던 구간들에서는 다 주식 성과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동결에서 성과가 좋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완전히 잡혔을 때가 좋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 상황은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멈추고 또 롱거가 되면 아마 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주식 포지션을 좀 줄여야 이렇게 고금리로 좀 오래 유지될 것 같다면 본질적으로 주식한테는 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디펜시브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채권인데요. 채권 최근에 금리 많이 올라갔죠. 오늘 또 방송할 때 한 4.5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두려우시죠? 빌 에크만이 5.5 얘기했고 혹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 두려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시간 너무 기니까 좀 짧게 말씀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채권을 얘기를 하면 채권 호흡을 길게 하고 채권답게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는요. 마치 예금 금리가 높다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인컴의 레벨이 높다는 겁니다. 인컴의 레벨이 높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높은 이자 금리를 가져가면서도 우리가 하드 랜딩 리스크가 커진다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부러졌을 때는 우리가 채권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절대 금리가 높다는 거는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절대 금리가 높다는 거는 경제가 충격에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될 너무나 명확한 명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교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 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좀 말씀드려볼게요. 채권 금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텀 프리미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질 성장률인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게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준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연준이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가 안 잡히면은 경제 더 나빠지는 각오하고 더 세게 잡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즉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잡으려고 무진 노력을 할 거고, 물가를 잡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게 경제가 꺾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 구성 성분의 가장 중요한 요인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은 우리가 don't fight Fed라고 하잖아요. 연준 정책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뭘 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가를 잡으려면 필연적으로 우리 뒤에 숨은 게 경제도 쿨링 시킬 거야 라는 의미가 같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실질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한두 달 몇 달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안 내려가도 이렇게 절대금리 높은 거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ETF는 만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방향이 틀렸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 개별 국채로 현재 국면 하이어 폴 롱거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여러분이 좀 수익이 있다고 하면은 현재 하이어 폴 롱거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포지션을 좀 줄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된 국면에 다시 주식을 포지션 늘리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